포항 문성리가 새마을운동 발상지다라고 들고 일났습니다. 어떤 공무원 한 사람이. 마침 이의건 지사가 경상북도 지사를 할 때인데 이의건 지사의 바로 사촌 동생이 이중건 청도 군수입니다. 묘하게 얽혔습니다. 현직 대통령 세력하고 지금 경상북도 지사 세력하고 붙었습니다. 이 문성리가 이제 새마을운동 발상지라고 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을 등에 업고 나와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전국 이제 지방장관 회의에서 문성리를 시범마을로 정해라 했는 그게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항 문성리가 영일 기계면 문성리가 이제 새마을운동 발상지다라고 들고 일라고 청도 군수 이중거인은 경일대학교에다가 이걸 용역을 줬습니다. 정말로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어딘지 학구적으로 한번 조사 연구를 해보자 해가지고 용역비를 주가면서까지 경일대학교에 용역을 주고 했지만은 경일대학에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차에 누가 그걸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경이라는 사람이 이 새마을운동 발상에 대해서 좋은 조언을 해줄 거다. 아직도 제가 누가 그랬는지 모릅니다만 하여튼 청도 군수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박사님 좀 청도 군에 좀 오실 수 있겠습니까? 가지.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했는데 2시간 뒤에 우리 집 앞에 차가 떠고 왔더라고요. 청도 군수차가 왔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이제 청도에 가서 이제 그때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넌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대통령께서 2km나 가시다가 뒤로 물러와서 박종덕이라는 양반한테 2,500만 원을 대통령께서 직접 보증서 가지고 이제 농자금을 대출해주고 아마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게 새마을운동의 발상이 아니겠느냐라고 장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그게 이제 청도 이제 새마을운동 발상지 건립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청도 가면은 군수가 맨발 벗고 쫓아나올 정도로 그렇게 자기네들한테는 제가 은인인 겁니다. 이 대통령 등이 없고 문성리가 새마을 발상지라고 떠들던 사람들이 머쓱하니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새마을운동 회관 건립비 27억을 배정했는데 1억은 예상 문성리에 주고 26억 가지고 지금 청도 새마을 발상지 기념관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이 저는 박 대통령을 모시고 있으면서 몇 가지 제가 기억에 남고 좀 보람 있는 일을 한 것도 새마을운동 발상지를 청도로 이제 결정지역이 된 것도 제 발언 하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도군은 지금도 저를 굉장히 은인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기를 떠나서라도 박 대통령께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그냥 국정 수행만 열심히 하신 게 아니고 문화재를 복원하고 발굴하고 경주 그 다 쓰러져가는 그런 문화재도 다시 말끔하게 재단장시키고 한 것도 전부 박정희 대통령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 겁니다. 아산을 이순신 장군 그 아산 현충사라든가 아산 그 충남 아산의 이순신 장군 그 모든 그 생가는 이순신 장군 서울 견지동입니다만은 어쨌든 아산 현충사를 그렇게 단장시킨 것도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고 경주 불국사 석굴암 다 무너진 것도 전부 새로 복원한 것도 박 대통령입니다. 새마을운동뿐만 아니고 이 지하철 공사를 할 때도 지하철 계단까지도 16.7cm로 한 것도 박정희 대통령의 공입니다. 69년 7월 30일 날, 8월 15일 날 종로선 우리나라 최초의 서울 지하선 개통을 목표를 두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구나 종로 지하철 건설본부에 가자. 그래서 대통령 모시고 단둘이 그 종로 갔습니다.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기아에서 모두 땀 뻘뻘 흘리면서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선풍기 몇 대 틀어놓고 모두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 그때 전종학 씨든가 하여튼 그 지하철 건설본부장한테 어깨를 두드리면서 수고한다 하고 근데 여러분 지하철 계단은 뭐 설계가 다 돼서 하니까 각하 지금 설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하니까 대통령께서는 느닷없이 지하철 계단 높이를 16.7cm로 하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지만은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정종학 씨가 각하 16.7cm라는 그 근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외람스럽지만은 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내가 경주 불국사에 가보니까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 계단이 있는데 자하문하고 계단이 있는데 그게 16.7cm더라. 시대가 변하고 체형이 변하고 많은 인지가 달라졌지만은 우리 조상들이 천년 전에 이 계단 높이를 16.7cm를 해놓은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하철 계단이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만 오르내리는 게 아니지 않느냐. 장애인도 노인도 어린애들도 오르내리는데 천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왜 16.7cm를 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계단 높이가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정말로 기절을 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 바삐 돌아가시는 대통령께서 어떻게 경주 불국사 가서 청운교 백운교 계단 높이를 언제 재놨는지 도대체가 이거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딱 요겁니다. 대통령하고 저하고 키가 똑같은데 딱 요거 딱 참이 요 16.7cm입니다. 대통령께서 요걸 딱 재보니까 자기 한 뼘이더라 이게. 그러니까 체형이 변하고 세월이 변하고 많은 인지가 달라졌지만은 조상들이 해놓은 그 지혜를 우리가 빌려오자.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장애인도 노인도 댕기니까 거기 제일 적당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 바로 전국의 모든 지하철 계단이 16.7cm로 이제 딱 고정된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창원에 도착하셔가지고 옷도 채 안 갈아입으시고 바지 둥둥 걷으시고 밀짚 모자 하나 쓰시고 그 물고 터진 거 이런 거 수리하시다가 이구나 막걸리 한잔 하러 올라가자. 그 논둑에 임시로 막 포장마차를 몇 개 설치했습니다. 그 한 군데 들어가서 지정했는데 안 들어가 아무데나 들어가셔서 아줌매 이거 막걸리 한잔 주소 하니까 그 막걸리 파는 아주머니가 아재요 모자 한 번 벗어. 그래서 대통령 보고 그럼 밑집 모자 들었다 놓으면 왜요 하니까 이 양반 봐라 박정희 니기 닮았네 이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닮는 소리 아닙니다. 이 양반 봐라 박정희 니기 닮았네 이랬습니다. 비서들이 긴장했습니다. 혹시 대통령께서 화라도 내실까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끌끌 웃으시면서 에이 여보시 아줌마 박정희가 나 닮았지 왜 내가 박정희 닮아요. 그러니까 한바탕 비서들도 웃고 전부 긴장했던 게 다 풀어졌습니다. 박정희가 날 닮았지 왜 내가 박정희 닮았느냐. 그 말 한마디에 긴장됐던 게 다 풀어져 버리고 모두 웃음바다가 되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만큼 소탈하시고 정말로 서민적이었었고 성질은 굉장히 깜깜하고 급한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박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를 향해서 시를 쓰는 걸 본다든지 이런 거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하고 전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유경수 여사하고 부부싸움을 자주 했다든가 이런 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단 한 번도 부부싸움 하시는 걸 못 봤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 살아계실 때는 여자들한테 절대로 곁눈질 안 하셨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좀
좀 나쁜 말로 지저분했죠. 그러나 유경수 여사가 살아 계실 때는 절대로 한 번도 전문질을 하질 않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여록하는 그 드라마가 아주 70년대 초에 그 여록하는 그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연속극. 예, 연속극. 예. 그때 주인공이 누굽니까? 태현실이라고. 네, 태현실이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앉아서 모두 건의지만 건의하고 딱 유경수 여사도 옆에 앉아 계셨는데 텔레비를 흑백 텔레비입니다. 24인치 이제 나셔널 미국 나셔널 그거 이제 24인치 텔레비 앞에서 그거 보시다가 저 가시나 봐라 이쁘대 그 말씀 하시는 걸 내가 옆에서 직접 들은 적은 있지만은 절대로 여자들을 뭐 견눈질하고 이러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농담으로 그 이쁘면 데려와서 뽀뽀라도 해주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참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드라마도 시청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은 참 정말로 그립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신 그것을 옆에서 다 지켜봤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에라도 제가 이런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국가와 민족 외에는 아무 다른 사념이 없었던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참 그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이 어떻게 그 어른을 지금까지 살아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대통령을 그만두셨더라도 참 국가 원로로서 어른으로서 뒤에서 지켜보시고 잘못된 거 야단치고 호통치실 어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국군이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 정말로 계십니까? 문재인이 벼락을 12번이나 좀 내려치셔야지 왜 그냥 보고 계십니까? 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해봅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거는 농담이고 대한민국 국군은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깨어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좀 더 나은 나라, 좀 더 나은 그 분위기를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잠시 옆길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돌아오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시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느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이 넘쳐나는 교회에 와서 이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위에 계신 어른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한 축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 우리가 지향하는 국가, 우리가 희망하는 이 나라는 반드시 우리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확신을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